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6월 1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대부분 지금 7,500달러 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분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2018년 가격 붕괴 재현은 가능성이 낮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가 출신 분석가가 페이스북 코인이 XRP를 없앨 것이다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의 CEO도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폐 평가기관 이오스에서 이오스를 등급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에서 암호화 자산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도 했고요. IMF 총재가 암호화 자산 국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Financial Survivalism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비트코인이 현재 7,600달러 선의 핵심적인 지원 지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7,615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은 이어갈 수 있지만 7,500달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6,8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지점을 이 7,500달러 선쯤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버트를 지금 받는 게 4시간 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200이평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 지지선을 지금 2번이나 찍고 3번째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6,800달러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202평선이 52평선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500EMA 쪽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지선을 벌써 3번이나 찍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열어두는 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서 비트코인 투자자인 트레이스 메이어가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6,500에서 7,500달러 선의 가격 후퇴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콥 캠필드가 또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는 지금 8,200달러 선, 만약에 이제 강세장이 유지가 되는 기준을 8,200달러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200달러 선을 깼을 때의 불장 강세장이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패턴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 어깨와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깨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어깨가 나오게 되면 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첫 번째 서포트 지점은 그 50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이제 다시 떨어질 가능성. 4시간 봉으로서는 202평선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202평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7,450, 이제 7,200, 그리고 6,400달러 선, 그리고 5,900달러 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잠재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도 이 상황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만약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2018년 가격 붕괴 재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예, 크립토 마이클이라는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크립토 마이클은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이 2018년 패닉셀을 동반한 시세 급락을 재현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7,500에서 8,200달러 선 구간에서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할 때에도 알트코인의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죠. 8,200, 7,500달러 선 이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떨어진다면 이 7,000달러 선, 여기 이제 지지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맥스 카이저 이분하고 지금 리플의 CTO하고 또 그 설전이 벌어졌는데, 우선 맥스 카이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코인, 글로벌 코인이 리플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어요. 제가 리플 CTO라고 해도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답변을 달았죠. 그래서 리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맥스 카이저가 한 것에 대해서 리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그 리플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의견을 이제 좋아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비트코인 미니멀리스트들이 이 세상을 비트코인과 이제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리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 전체가 이 페이스북 코인 때문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알트코인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다른 역할을 하는지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리플 자체의 그런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우는 알트코인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계약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상호 신뢰관계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건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통화로서, 그러니까 상호 교환을, 가치를 교환하는 형태로서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고요. 다른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들이 부여되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활용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도 중요한 또 용도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플도 추가적으로 그런 걸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SBI 홀딩스 CEO도 보고서를 통해서 XRP로 인해 전 세계 자금 이동 방식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키타오 회장이 리플과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국제 송금 속도를 끌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맥스카이저와 이 리플 측의 대결 양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평가기관이 이오스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즈 레이팅즈에서 나온 그 암호화폐 평가인데요. 와이즈 레이팅스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오스 측이 최근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점수를 대폭 낮추었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제 에이다가 포스 이 지분 증명 방식 알고리즘으로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차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오스는 낮추고 에이다를 지금 띄우는 이런 형태로 지금 와이즈 레이팅스가 가고 있는데 요것에 대한 좀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오스의 기술력이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닌데 이오스의 등급을 갑자기 하향시켰다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에이다를 갑자기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에이다 측하고 또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 이오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또는 P2P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 요소가 없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그 실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이제 테스팅 업체인 화이트블록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기도 한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한다라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G20회의도 재미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암호화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큰 위협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체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게 좀 의외의 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금 그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따로 있고요. 이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이 암호화 자산과 같은 나온 내용이,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는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은 물론 광범위한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 자체에도 긍정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암호화 자산은 현재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자금 세탁 방지나 이제 테러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은 이제 방지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G20회의 이 국제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걸 한 겁니다.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표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IMF 총재가 암호화 자산 국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원래 지금 암호화폐와 좀 많이 친밀한 측에 속하죠. 그래서 뭐 리플의 그 관련성도 또 있고요.
지금 암호화자산이 이제 몇 년 동안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G20 국가들 사이에서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핀테크의 잠재력을 활용해 금융 수용성을 확장하고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암호화자산, 비은행 금융 중개업체,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걸 해야죠, 이걸.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국가별 접근 방식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이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 이래야지 실제 국가 글로벌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양지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용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표준이 먼저 정해져야 되죠.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국가 간에 그냥 남발하는 형태가 돼버리고, 상호 이 교환을 하는데 자산의 교환이나 암호화 자산이 교환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의견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데 이게 차츰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의견 일치가 또 쉽지만은 않겠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G20 회의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내용이 나와서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 자산은 뭐 스캠이다,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의견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걸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너무 생소한 분야이고요. 완전 새로운 분야예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모두 사기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10년 가까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10년 동안 치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 이상을 계속 사기를 친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면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직 이 시장을 잘 모르겠다, 근데 굉장히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꼭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 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절대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돼야지만 투자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앞으로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사들과 그리고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준비는 오픈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시면 언제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히 내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좀 주저리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길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꼭 공부하셔서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